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곳 백두산. 엄밀히 말하면 중국과 북한에 위치해 있는 산이지만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애국가 때문인지 백두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한라산이나 지리산 못지않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 이 백두산이 심상치 않은 폭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백두산 폭발설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 폭발 예측 시기가 당장 코앞까지 다가온 내년 2025년인지라 최근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수많은 예언가들은 2025년 아시아의 한 화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한 바 있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후지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폭발이 백두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젠간 100% 분화가 예정되어 있는 활화산이죠. 무조건 폭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또 폭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걸 지금 많은 학자들이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재해라는 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정확히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지구 속의 여러 지각들이 상호작용해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화산 폭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화산 폭발은 발생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라든지 혹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대략적인 발생 주기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편인데요. 즉,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줄곧 이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이때쯤 발생할 거다라는 추측인데 이번 백두산 폭발설도 이런 과거의 경험들에서 비롯된 겁니다. 첫째, 수상한 지진 현상. 2000년대 초반부터 백두산 내부의 지진 활동 횟수가 마치 널뛰기 하듯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 중국 장백산 화산관측소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는 한 달 평균 7건 정도에 그쳤던 지진 관측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평균 72건으로 무려 1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2003년 11월에는 지진이 243회나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백두산 천지 아래에서 발생했고 그 규모도 상당히 컸다. 백두산 내부의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두산 지하 5에서 10km 지점에 4개의 마그마방이 존재하는데 그 크기가 무려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한다. 이후 2005년부턴 다시 지진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 또한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줄었던 지진은 최근 2018년부터 또다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진의 널뛰기 현상은 현재 과학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불가능하며 학자들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이 층층이 축적되면서 지진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백두산 온천수의 온도는 몇 년 전부터 변화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1년도엔 67도에 불과했던 온천수가 몇 년 사이 85도까지나 올랐습니다. 때문에 지진이 감소한다고 해도 무작정 안도할 수만도 없을 뿐더러 지진 활동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 보통 화산은 일정한 폭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년에서 약 1000년에 한 번꼴로 폭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그 주기가 100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부터 백두산은 946년 고려시대 때 최초로 폭발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년을 주기로 꼭 한 번씩은 크고 작은 분화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태종실록 역시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은 1925년, 고로 곧 다가올 2025년이 딱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의해야 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폭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그리고 백두산은 북한이랑 중국 쪽에 있는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물론 폭발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백두산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작은 화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참고로 밀레니엄 대분화 혹은 천년 대분화라 불리는 946년 백두산 분화는 인류 역사상 모든 화산 폭발을 통틀어 가장 강력했던 폭발이었습니다. 폭발 규모 1위예요. 에이, 설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화산이 있는데 고작 백두산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화산 분화에는 폭발의 강도, 분출량, 또 지속시간을 고려해 폭발의 등급을 평가하는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총 8단계로 나뉘어지고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강도는 10배씩 높아집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당시 폭발로 발생한 거대한 화산재가 유럽 전역의 상공을 덮쳤고 이로 인해 수개월간 유럽의 대규모 항공마비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폭발 규모 4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통가 해저 화산 폭발.
당시 이 폭발이 발생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까지 상승했다며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통가 폭발은 히로시마 원폭의 무려 50배에 달할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폭발이었는데요. 이게 규모 5단계입니다. 그리고 946년 대망의 백두산 폭발은 앞선 두 화산에 비해 약 100배에서 최대 1000배가량이나 더 강력한 규모 7에 달하는 대분화였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해서 국제적으로는 천년 대분화 혹은 밀레니엄 대분화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7단계 화산 폭발로는 대표적으로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탐보라 대폭발이 있는데요. 히로시마 원폭의 무려 17만 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으로 당시 이 폭발로 인해 사망자만 7만 명이 넘었고 분화 당시 산 꼭대기 부분이 터져나가 산의 높이가 4,300m에서 2,900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형성된 거죠. 이는 백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이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그렇게 큰 폭발이 있었으면 무슨 기록 같은 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록도 있고 물질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백두산 화산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은 물론이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린란드 빙하까지도 큰 피해를 안겨줬는데요. 같은 시기 일본 헤이안 시대의 한 역사서에 따르면 946년 2월 7일 먼 하늘에서 우르릉 하는 큰 폭발음이 들렸다. 일본의 하얀 화산재가 눈과 같이 내렸다. 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실제 일본 아오모리현의 헤이안 시대 유물 발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1000년 전 한반도에서 날아온 백두산 화산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화산재는 아오모리현뿐만 아니라 헤이안 시대의 모든 유적지에서 확인됩니다. 화산재가 뭐 별거냐고요? 네, 화산재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람의 호흡기에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농작물 피해, 산업시설 손상은 물론이고 또 화산재에는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어 전파를 마비시키고 지상항공 상관없이 모든 교통이 마비돼 국제적인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화산재가 백두산 폭발 당시에는 한반도 전체를 1m 높이를 쌓아올릴 만큼 상당한 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국도 위험한 거야? 그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2025년 이젠 다시 1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분명 다른 때보단 폭발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운만 따라준다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는 화산재가 전혀 안 올 수도 있어요. 굳이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면 북서쪽으로 향하는 남동풍이 부는 여름에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놀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